네,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밀리어네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구독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해외 주식할 때는 가장 큰 리스크인 거래 정지,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이런 거에 당연히 피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주식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6개의 기업이, 그리고 2021년에는 1개의 기업이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는데요. 투자한 기업이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는 아픔을 피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에 관해서 저도 나름 기사를 찾아보았고, 또 관련된 상장 폐지 규정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상장 폐지에 관한 규정 번호는 위와 같고요. 인도네시아어가 가능하신 분은 원문을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 폐지에 관한 규정은 2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또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은 크게 별다른 건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회사의 중대한 네거티브한 변화, 재무적인 부분이나 또 법적인 부분으로 상장사로서 계속 지위를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 정지가 되고 24개월 동안 거래되지 않은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증권거래소로부터 24개월 내에 다시 정상적인 거래 정지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이제 상장 폐지, 디리스팅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퇴출 요건이라고 해서 매출액, 영업 손실, 자기 자본 잠식, 감사 의견, 시가총액, 거래량, 지분 분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거래소의 판단에 의해서 상장 폐지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망가질 대로 망가진 회사만 상장 폐지 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 요건 중에 거래 정지가 되고 최근 24개월 동안 2년 동안 거래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래 정지에서 상장 폐지로 될 위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썸네일과 같이 세 가지 상장 폐지까지 가는 거래 정지, 이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영이 어려운 기업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적자 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찾아보면은 TDPM 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TDPM이라는 종목은 MTN이라는 중기체, 부채를 갚지를 못해서 거래소에 의해서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2년 내에 갚지 못하거나 그렇다면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제 FINN 이라는 종목도 2021년 5월 5일에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이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상장 폐지를 당했는데요. 2019년에 엄청나게 큰 대규모 적자를 일으키면서 말 그대로 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무제표 또는 감사 보고서를 안 내는 기업 또는 가로치고 못 내는 기업입니다.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를 내지 못해가지고 3월 달에 2021년 3월에 21개의 기업이 거래 정지를 당했는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일본에서 말씀드렸던 경영이 어려운 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재무 상황이 적자인데 재무 상태표까지 준비가 안 되거나 발행을 못하는 기업이다. 뭔가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거래 정지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런 종목들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세 번째로는 규정을 안 지키는 상장사입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PLIN 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는 7.5% 룰이 있습니다.
즉 일반 투자자 비중이 최소 7.5% 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PLIN의 일반 투자자 비중은 2.99%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를 내린 상황인 거죠. 즉 이 회사는 주식을 일반 주주한테 팔거나 아니면 유상증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분을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을 해야 이 거래 정지가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게 계속 된다면은 거래소에서는 이 프리플롯이라고 하는 일반 투자자 비중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요약해보면 결국에는 돈을 잘 벌지 못하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적자를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이게 다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딱 정해진 정량화된 수치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상장 폐지 규정이 느슨하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거래 정지 또는 상장 폐지는 피해야겠죠. 그 외에도 주가의 급격한 변화와 불성신 공시 등 이로 인해서 거래 정지도 있는데 이는 상장 폐지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급격한 변화가 내부자 거래로 인한 거나 이런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또 거래소의 판단에 의해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질문 주신 내용들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넘어가 보죠. 하루에 50%, 80% 이런 식으로 빠지거나 오른 거는 액면 분할한 건가요? 또 센트럴뱅크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이게 다 액면 분할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액면 분할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KSEI를 검색해 봅니다. 이 KSEI는 Custodian Central Effect Indonesia, 즉 인도네시아 예탁결제원의 약자이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퍼블리케이션을 클릭, Corporate Action Schedule을 클릭, 그리고 왼쪽에 Merge Acquisition Stock Split Reserve Stock을 클릭. 그러면 2021년 10월 기준으로 이런 코퍼레이트 액션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센트럴뱅크 은행에 대해서 액면 분할, 스톡 스프릿한 정보가 나와 있죠. 이 PDF 파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탁결제원, KSEI, 끄세이라고 불리는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액면 분할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요.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종목명을 이렇게 검색을 하고 플러스 이제 스톡 스플릿 이렇게 검색하시면 기사가 보통 나오는데 오른쪽에 인도네시아어를 못하시면 한국어 번역 클릭해서 보시면 액면 분할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다음 구독자님 질문인데요. 제가 석탄, 가스, CPU 그리고 금융에 투자를 안 하는지 늘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이거. 석탄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 호주 갈등으로 수혜를 아주 크게 보고 있죠. 그래서 석탄 수출이 증가하고 관련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도 석탄 발전소를 시작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이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나 CPO 이런 종목들은 사실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고 있었는데 다른 종목 매수한다고 매수를 못했죠. 즉 안 한 게 아니라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주가는 날아갔죠. 다음으로 주목받을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항상 고민해 보는 거는 좋은 투자 결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1억 원 종잣돈 만드는 실전 투자 리포트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기간 26주입니다. 지금까지 납입 금액 2억 6천만 루피아, 납입 금액 대비 10.8% 이익 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현재 6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투구라는 종목을 이번 주에 매도를 하게 됐는데 약 30%의 수익을 보고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MLBI는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로 1억 원의 종잣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시려면 알림 설정 꼭 하셔서 다음 영상 소식 바로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자카르타 밀리어네어였습니다.